네, 자 힐링 캠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전수희 변호사님 오셨는데 전수희 변호사님 마침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까지 나오는 장면이니까 지금 다리 상태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힐링 캠프에 우리 산을 오르다가 제가 다리까지 좀 다쳤습니다. 하지만 다리까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당 너무 많이 사랑하고요. 네, 산 타다 올라온 거는 컨셉이고요. 사실은 계단에서 굴렀다고 합니다. 휠체어가 저기 앞에 있습니다. 네, 열심히 뛰다가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네, 우리 전수희 변호사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자 어쨌든 힐링 캠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가운데 우리 게스트 모셨는데요. 우리 언제나처럼 전수희 변호사님이 게스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재준 시장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야옹! 야옹! 못 들은 걸로 기회를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조례로 대한민국을 바꾼 시장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벌써부터 이재종 시장님에 대해서 고향 지역 시민분들의 러브콜이 너무 언제 돌아오세요?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정말 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조례로 대한민국 바꾼 바로 역사적인 인물 이재준 시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 시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그 소개를 과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변호사님처럼 저는 몸까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리까지 이렇게 성악 부러지면서도 이렇게 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 본받고 오늘 이 방송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 대우입니다. 앞에 전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낙선했다는 거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단 그것이 첫 번째 특별 대우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 박인수 위원장님이 특별히 모셔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특별 대우로 오늘 모시겠다는 예,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팩을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예. 컨셉의 진심이신 분. 네, 저희가 아시지만 더불어민주당 힐링 캠프거든요. 정말 인간 그 정치인들의 면모를 낱낱이 함께하는 자리인데 백팩까지 뭐 이렇게 메고 오신 건 정말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캠핑장에 이렇게 이제 저희 힐링 캠프 캠프장에 오셨는데 경기도 제가 알기로 경기도 의원으로 좀 활동하실 때도 버스에 이제 팩을 메고 항상 가방 메고서 이제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덕양구의 칸트? 칸트? 네, 칸트라는 얘기. 그 철학자 칸트? 네, 그 칸트. 덕양구의 칸트. 그다음 도의원에서 시장까지 정말 풀뿌리부터 민생과 끝까지 함께하는 참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스토리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과찬이시긴 한데 근데 그 과찬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내가 덕양구의 칸트다? 아니 제가 그 도의원 8년 동안에 조례를 아마 전국에 제일 많이 만든 걸로 이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만든 거는 조례를 제정한 거지 거의 다 제정한 거지 개정한 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수선하는 게 아니고 나는 새로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칸트라는 얘기가 철학적 사유를 해서 그 경제 민주화 조례라든지 우리 법도 못 만들잖아요. 네. 지금 중앙당에서도 못 만드는 네, 거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만들어 놨고 이주민 인권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그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가 만든 거죠. 와. GMO 의무 표시 조례도 제가 만든 거고, 우리 대한민국은 법도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별명을 이렇게 붙여주신 것 같은데, 약간 같이 했던, 우리 임종석 위원장님도 저희랑 같이 4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고, 그때는 상대가 김문수 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랑 철학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이 사유가 깊어졌던 시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자, 덕양구의 칸트라는 말의 의미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사유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일 텐데 이게 자칭입니까? 타칭입니까? 출처가 궁금합니다. 네. 출처가 불분명한데 그래도 어쨌든 지역 주민분들이 달아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백팩을 메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자료가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버스가 저는 이제 승용차를 안 갖고 다니니까 버스에서 자료를 보다 보면 이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죠.
맞네요. 제가 최근에 운전면허를 땄잖아요. 네. 아이를 제가 최근에 땄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는데 곤란한 게 이동하면서 일을 못해요. 못하죠. 네. 그냥 저도 원래 백팩에다가 자료 넣어놓고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에서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확실히 운전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팩을 가지고 다니셨군요. 이 버스를 타는 즐거움이 네. 그 고향에서 이제 수원으로 오면 네. 8시, 이제 겨울 같은 경우 8시쯤 되면 이게 이제 동쪽을 바라보고 차가 옵니다. 안양에서. 네네네. 그러면 그 해가 있어요? 예, 해가 떠오잖아요. 네. 항상 그 영광을 저만 보고 온 거죠. 아, 와, 멋지다. 자, 그럼 참 정리를 하자면은, 고양시 전 시장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력을 살펴보면은, 도의원을 2차례 연속으로 하시고, 아, 그렇게 하시고 나서 시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뭐, 그 속된 말로 선수네요. 저는 민주당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이게 밟아야 되거든. 그렇죠. 지방의원 밟고, 네. 단체장 밟고, 그 다음에 중앙정치국. 이 사관학교를 지금 우리 그 민주당에서 저를 케어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지금 훈련생입니다.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아니, 너무나 겸손하신데, 이제 제 이력을 이제 화정터미널이라는 바로 이제 우리 전 시장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제 이력을 봤는데, 먼저 국민대 총학생회장. 아. 총학생회장에서 그런 리더십, 청년 리더십 발휘하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운동도 하시고, 이제 훈련병이라 하셨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준비된 정치인, 청년 정치인이었다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 보세요. 얘기 들으면 조선일보가 빨갱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 고양시민의 정책위원장, 지금 벌써 경기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아, 그러네. 진짜 차근차근 밟아오셨네요. 그러니까 진짜로. 준비를 청년 시절부터 아예 준비된 정말 정치인이었던 거죠. 저희 청년 정치인들한테 정말 훌륭하신 선배님이라고 하실 수 있죠. 민주당 가입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생운동하고 그때 당시는 네. 그 다음에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하고 이렇게 두르는 코스가 있어서 저는 간신히 그 턱걸이에서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저 좀 자세 좀 고쳐 잡겠습니다. 그래서 내공이 아니 이런 이력에 말씀 이렇게 하시는 분이면은 저 괜히 까불었다가 혼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조례를 그렇게 새로 이제 발의도 하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 있으세요? 조례 발의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전자파 안심지대에 관한 조례인데 뭐예요, 그게? 경기도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기지국을 설치 못합니다. 원래는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거기다 주로 하죠. 돈이 안 되니까. 아. 그리고 유치원 건물에다가 기지국을 설치하면 옆집에서 뭐라 못합니다. 아. 자기네 건물에 하니까. 근데 이게 땅에 달려면 우리의 전자파 위험이 있으니까 지치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이들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전자파 관련 아이들은 더 민감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제가 승소합니다. 와, 박수. 소름 돋아.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을 보면 남 아이들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정책을 설계하고 조례를 발의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가야지 이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마음은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갑자기 자다가 아이들 전자파 위험해! 하면서 이런 까지 가신 건 아닐 거잖아요. 아니 독일이나 프랑스는 아이들을 핸드폰을 못 쓰게 해요. 그리고 핸드폰을 쓰더라도 이어폰을 껴서 하게끔. 왜냐면 이 전자파가 상당히 심한데 이걸 귀에다 대면 여기가 제일 약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휴대폰 기기가 멀리 떨어지도록 예. 유도하는군요. 그래서 학교 가면 통화를 못 하게 하는. 우리나라는 키즈폰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핸드폰 쓰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화가 난 거죠. 이게 맞냐?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그 독일이라든지 해외 사례를 접하고 나서 우리나라 사례에 비춰 보니까 이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백팩에 자료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나 보네요, 진짜로. 백팩에 있는 이유가 아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이디어 많은 고민을 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를 이제 만드시고 시행을 하시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반대를 한 게 없었는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드신 성공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반대를 많이 부딪혔던 게 GMO 의무 표시 조례예요. 유전자 변형 예, 식품. 식품.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아르헨티나 차콘가? 그 지역에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기형아가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뭐가요? 유전자 조작 식품을 하면서 농약을 많이 써서 네. 결국 되는데 우리가 그 흡연을 강제한 게 흡연이 몸에 해롭다고 그랬는데 그걸 규제하기 시작한 게 50년 걸렸어요. 광우병 15년. 이 전자파는 얼마인지도 몰라요. 지금 뭐 후쿠시마 그 얘기 나오잖아요. 수익인데 지금 처리수로 받고 난리 났죠. 아니 저게 그 잠복기가 15년을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요. 지금 당장 아무런 변형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맞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큰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싸움을 할 때 뭐 급식업체니 뭐니 전부가 다 난리가 났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전자 변형 식품이 저렴하니까 싸니까 업체 입장에서는요. 싸고 혼합식품에 대해서는 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교 급식 요원들이 그래도 알 수 있게끔 혼합식품 몇 프로, 완전 그 유전자 조작 식품 몇 프로 이런 것들 쓰게끔 발표하도록 해서 그 한 2, 3년 전에 전북 도지사께서 새만금에다가 네. 유전자 단지 조작 그 GMO 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서실에 전화 오셔가지고 저희랑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조례를 만드시면 된다. 그러면 저희도 이게 소송해서 이제 이겨서 어쨌든 피해가야 되잖아요. 우리 변호사님이니까 한 글자에 따라서 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르고 다르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 아마 통과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저는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정말 변호사님들 존경해야 될 게 아달르고 어달린 것 때문에 이게 법원에 패소하고 승소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보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많은 이제 조례를 만드시고 시행하실 때 그거를 어려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지역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셨던 게 느껴서 너무나 이제 감사의 말씀 이 자리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었는데 되게 따뜻해요. 왜 그러냐면은 기억에 남는 조례 그리고 어떤 반대에 부닥친 걸 이겨낸 거 여쭤봤는데 둘 다 어디에 관련된 건지 아세요? 아이들 건강 관련된 거. 듣는데 따뜻해. 조범규 수장이 애 아빠가 되더니 좀 착해졌어요. 사람은 애를 낳아. 네. 아니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조례를 이제 발의를 했었던 도의원 시절의 얘기를 하면은 도의원하고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음 이제 고양시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고양시장으로서 추진했었던 정책 중에 기억에 남는 건 뭐가 있으세요? 코로나 때 드라이브 스루가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 그럼요. 그거 되게 유명해요. 저 몰랐어요. 죄송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아니 CNN에 그게 나와가지고 그 1억 5천만 뷰까지 올라간 건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걸 안 보셨어요? 아 정말. 네. 아니 시장님이 한 건지 몰랐죠. 잠깐 이 시간 이후로 금홍규 수장님 빠지시는 거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딱 제가 이 부분을 좀 잘라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근데 그거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확실히 그거 시장님 머리에서 나오신 거죠? 그렇죠. 그 어떻게 또 올리셨어요? 이거 그냥 드라이브 스루로 하자라고 어떻게? 신천지가 생겼잖아요. 네. 대구에서. 네. 이게 뭐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분을 우리가 검체를 하려고 그러면 요만 이제 그 컨테이너로 이제 검사실을 만들어 놨는데 네. 그거서 검체를 하고 그거를 소독해요. 그리고 15분을 비워놔야 돼. 그렇죠. 그럼 한 분 하는데 30분이 걸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몇백 명이 오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광활한데 밖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또 소름 돋았어요. 오늘 두 번째 소름 돋았는데 창의력이라는 게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섞어가지고서 만드는 건데 이게 코로나19 검사랑 드라이브 스루라는 개념을 결합해가지고서 그렇죠.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걸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 원조가 뭐 7곡 어디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7곡은 예약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를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그 병원을 들어가기가 거북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병원이 감염돼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 그냥 한 사람은 해드린 거고 우리는 보드 시스템이에요. 이제 4단계라서 삥 돌아가면서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자꾸 이제 원조는 그냥 원조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저기 있게 잘 돼서 K방역이 성공을 했으면 아우 나도 거기에 일주했어 이렇게 해서 박수 치면 될 일을 우리는 꼭 원조를 따져. 원조는 저희 거는 완벽하게 포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든 네. 거고
딴 데는 한두 사람 오시는 분을 거기에서 이제 검사를 하신 거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어디 가서 확실하게 항변하겠습니다. 많이 좀 선전 좀 해주세요. 네, 강원도는 이 기회에 빌어서 바로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은 이재준 전 고양시장님께서 만드시고 시행하신 거다. 꼭 알아봐 주십시오. 도전 쾅쾅!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마치 물 흐르듯이 넘어가네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타이틀이 전 맞습니다. 전 고양시장님이세요. 이것부터 여쭤보는 게 아쉽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앞에 전 타이틀을 붙이게 되셨나요? 제가 부족했죠. 시민들한테 더 많이 다가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과 원칙 속에서 약간의 이제 어떤 부적합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결국 저희가 패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대선에서 진 거 이런 건 빼고 우리 지역으로만 봤을 때는 결국 건설 사업하고 저하고의 어떤 갈등 아니었을까 이런. 그러면 저희가 일기 신도시 지역인데 네. 저희는 일기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도 지원해드리고 엘리베이터 바꿔드리고 다 하는데 이거 재건축 500% 준다는 이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용적률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용적률 500% 준다니까 이제 그쪽으로 확 쏠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컸던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 지역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네. 이제 국힘당 정치인이 저를 이제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죠. 이제 제대로 건설 쪽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맡아도를 하면서요. 어느 정도 차이로? 제가 7% 줬는데 약간 거기에 3.2% 정도가 정의당이 가져갔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3인이 경합을 했던 지역이에요. 정의당 후보 한 명이 나왔으니까. 그랬군요. 네. 이게 저 조금 변호하고 싶은 게 아까 처음에 제가 이거를 짚어드렸잖아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이들 건강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니까 이 용적률이라는 거는요 하늘의 토지예요. 하늘의 토지. 근데 그거를요 그냥 마천루를 쌓으면은요 거의 비가역적으로 다시 못 내려요. 예. 이거는 근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걸리시는 게 있었어요. 고양시는 대한민국 최초로 미래용지라는 미래용지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미래용지는 뭐예요? 3천억짜리 땅을 30년 동안 못 쓰는 거예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예. 이제 고양시가 일기 신도시가 30년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쓰다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노화됐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얼마 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 땅을 후대들이 이용을 하든 팔든 이렇게 해서 그럴 때 재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 이 비용을 얼마라도 이렇게 보존을 해서 이걸 하게끔 이렇게 하자. 그 이후 세대가 개발의 모든 권한을 갖게끔 해준 거죠. 소름 돋았어요. 세 번째 소름 돋았어요. 지금 고양 시민들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놓쳤어요. 지금 진짜로. 아니 왜 그러냐면 저도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언론 나와가지고 막 토론회하고 할 때 아니 이게 대한민국 국토인데 한 뼘도 못 늘리는데 여기다 시멘트 다 부어서 다음 세대한테 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공중의 토지예요. 용적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막 느껴지는데 시민들 지금 후회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아니 네. 7% 차이고 3% 해다 4%인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시장님을 믿고 찍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간소한 차로 안 되신 건데 저는 되게 전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시장님 언제 오세요 그리워하는 분들이 또 정말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카메라 보시면서 좀 고향 시민들에게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영상 편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선거 때가 되면 물질적인 거, 형상적인 것들만 주로 관심을 갖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더 따뜻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폈던 정책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분들이 보여주는 건 금방인데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양시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고 빈 땅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개발해서 한꺼번에 다 살다가 한꺼번에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 인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체장은 무조건 저는 인문학적인 사고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좀 갖고 모든 것들을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요새 많이 소환을 하시는데 그 그리움 꼭 담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다들 그리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뵈가지고 말씀만 좀 나눠도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면서 딱 가슴으로 파고드는데 저도 사실은 구청장 선거 이번에 도전했다가 깔끔하게 컷오프 당했거든요. 근데 행정적 사고가 뭔지 알아가지고 제가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딱 보이는데 시간 말씀도 해주셨어요. 원래 라면 끓일 때도 면부터 먼저 넣지 않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계란 넣고 파 넣고 이런 것처럼 시정을 펼칠 때도 이거는 5년 뒤에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순서를 갖고 머릿속에 다 구상을 해놓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의원 생활을 벌써 2번 하고 2번 연속으로 지내고 나서 갔으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으셨겠어요. 사실은 이번에 재선 못 하셔가지고 풀어놓지 못한 꾸러미들 좀 있으시죠? 많죠. 좀 아쉬운 거 뭐가 있으세요? 내가 재선됐을 거면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을 텐데. 옛날에 책 제목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문열. 전 그래서 사람의 도시를 만들고 싶었었는데 이 도시가 사람의 도시가 아니라 건물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지역, 모든 정치인의 공약이나 선거 때 발언을 보면 건물의 도시, 우리는 어디 있지? 우리가 사라진 도시의 주인이 건물인 게 맞냐? 저는 이 반대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말 사람의 도시를 만드는 거에 모든 분들이 전념을 하신다면 세상이 살기 좋지 않을까,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재선이 되면은 사람의 도시로 바꾸려고 이제 준비 중이었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제 3번 질문은 제가 그럼 바로 이어서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고양시 분위기 많이 달라졌겠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고 지금 다시 말씀을 복귀해 보자면은 건물의 도시처럼 지금 다시 돌아갔을 것 같은데 요즘 고양시 분위기는 어떻다고 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리고 좀 객관적으로 지금 시장이 아니시니까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없는 고양시의 모습은 어떤지, 내가 없는 경기도당의 모습은 어떤지, 내가 없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좀. 와, 대한민국까지. 잠깐만. 지금 말이 조금 이상한 게 내가 없는 고양시는 내가 그 직책에서 내려왔으니까라고 하는데 내가 없는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정치인으로서 현역 정치인으로서 활동했던 대한민국과 내가 현역 정치인으로서 활동하지 않은 일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제가 없는 고양시는 뭐 달라졌다기보다는 생각이 방향이 전혀 이질적인 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죠. 그리고 고양시가 나무권리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나무를 못 뼈. 그러니까 나무를 20년 이상 지나면 못 빕니다. 관청에서 오케이 해주거나 이렇게 할 때, 개발할 때, 이럴 때 비는 거지. 그리고 가지치기도 그냥 싹둑 자르는 거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물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생명체고 대한민국은 어느 공원을 가도 100년, 200년 된 나무가 없어요. 맞아요. 어느 대학을 가도 대학의 역사를 어떻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동네 가면 100년 이상 된 초등학교가 되게 많아요. 근데 100년 이상 초등학교 됐는데 100년 이상 된 나무가 단 한 그루도 존재하지 않아. 이게 인간의 욕심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대한민국은 제가 고양시장일 때는 고양시에서 한 정책들이 어쨌든 뉴스를 타고 선도적으로 알려졌었거든요. 네. 안심콜도 저희가 한 거고요. 안심콜이라 하면 무슨 안심콜이요? 코로나 때. 네.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코로나 때 QR코드로 하질 않고 우린 전화로 080 전화를 활용해서 이렇게. 펜으로 하지 않고.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그럼 사람 대 사람의 목소리로 만나니까. 아니, 식당에 출입 기록이 되는 거죠. 출입 기록으로 남겨야잖아요. 이제 이해했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안심콜로 전화를 하시면 나 이 식당에 이렇게 왔다. 그거를 처음 한 것도 고양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KT에 제 광고에 그게 나갑니다. KT 080 안 됐던 거 그것도 하는 거고 이 고양시가 남사로 사이트에 장학습지도 등록을 했고 그리고 COP 가서 고양시가 대표적인 프로젝트 하나를 발표를 하고 그것을 이제 국제기구가 인정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것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양시 하면 새로운 정책의 진원지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랑 이렇게 맞붙여서 지금 같으면 저희 거 아무것도 채택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께 너무 좋고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정부랑 저희가 잘 됐던 거죠. 혁신지구도 대한민국 1호가 고양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도시재생지구가 제일 많은 것도 고양시고. 근데 고양시 가니까 도시재생 지역 많더라고요, 진짜로. 사실 저도 기초지자체장에 도전을 했었던 게 이게 정책 실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기초지자체에서 정책 실험 해가지고 국가로도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재밌죠, 그게. 맞아요. 정말 즐겁게 하셨을 것 같아요. 시민들 위해 해가지고. 마스크 부상 지원도 저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어머. 아니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시장을 보고 있나? 고양시민들 진짜. 민주당이 더 반성해야죠. 왜냐하면 사실 바람이 불었고 민주당이 잘했으면 이제 정말 훌륭하신 지자체장 분들께서 그 기회를 잃지 않았을 텐데 당에서 좀 더 잘했어야 했고 또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국민의 힘이 정말 많은 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님의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잖아요. 질문지를 지금 봤는데 제가 지금 네네. 우리 시장님이 노무현 대통령님이랑도 같이 일하셨었어요? 김대중 대통령님이랑도 인연이 있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하고 처음 한 게 이제 96년도 종로 선거 때. 저희가 3등 했죠. 그때 뭐 어떻게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캠프에서? 캠프에서 이제 비서를 했던 거죠. 선거 캠프의 비서. 그래서 이제 98년도에는 저희가 당선이 되고, 네. 2000년도 선거에는 부산 내려갔는데 저희가 또 졌죠.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떨어지시고 종로 이제 제1은행 뒤에 이렇게 오셨어.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속곱동무라는 이제 호프집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광재랑 서가번 의원이 이제 출자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이제 좀 쓸쓸하시잖아요. 떨어지시고. 근데 한 말씀 건네시는 말이 기억에 남은 게 뭐였냐면 그래도 예? 쟤네들이 날 위해서 여기다가 이 공간을 만들었어. 아니, 오갈 데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3등을 하셨는데, 그때 이명박 국회의원이 1등. 예. 그래서 그때 이 쓸쓸함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부산에 국회의원 선거까지 가서 내려가서 활동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죠.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이 노통이랑 좀 느낌 비슷하니 생각을 하면서 좀 듣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지만 5월 23일이 저희 전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 서거일이기도 한데 전 시장님께서 기억하시는 노무현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너무 인간적이셨죠. 형식이 하나도 없었다 그럴까? 그래서 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 종로 선거를 하실 때는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면 이명박 후보, 이종찬 후보, 우리 후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조직의 열세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한 번도 굴하지 않으시고 어느 골목을 가시더라도 우리가 모시고 가면 다 가시니까 하여간 표도 없는데 어떤 때는 재래시장 이렇게 골목을 가면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정을 그렇게 잡으면 그걸 모시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가시면 야 너무하지 않냐 힘드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 노무현 후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동이다. 그러면 하나 더 아까 질문지에 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랑 님이랑도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뭐예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저희들 우상이었죠, 사실상은. 79년도에 보면 옥중문학인의 밤이라는 것이 5월 달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누구야? 여러 사람들이 오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 말씀도 하시고 그때 이제 김남조 시인하고 양성호 시인이 고문을 당해갖고 이분들이 40km가 안 나가. 그래 병원 안 가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병원 가게 해달라는 모임이었었는데 결국은 김남조 시인은 그러고 나서 석방되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억울했다가 80년 서울의 봄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한신대에서 첫 번째 이제 조를 해요. 막 이제 시국 강연 하시는 3월 달인데 거기 오셔갖고 그때는 우리가 대통령 되신 줄 알았지. 그때는 영상 자료로 봐도 엄청나잖아요. 시국 강연 자리에 현장에 계셨으면 저희 영상으로 보는 건 다르시고 어때요? 김대중 대통령 연설하시는 거 들으시면? 그때 연설은 정말 대단했죠. 밖에 스피커 설치한 걸 막 그 정보원들이 띄우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 못 뛰게 하고 이래서 그걸 밖에서 썼는데 정말 감동이었죠.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근데 그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저한테는 이제 운이 좋아서 제가 단체장을 하면서 저희 고양시는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가 네. 매년 한 달이 민주화 운동 기념 기간이에요. 그럼 바로 5.18이면 내일부터인데요? 지금 녹화하는 그렇죠. 내일부터? 네. 그래서 5.18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추모제를 하고 그다음에 60선언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제 저한테 기회가 온 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일산에서 사세요. 그 사저를 저희가 또 샀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 시 땅입니다. 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민주당 사람들끼리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런 거기도 한데 민주당 우리 청년들 제가 좀 많이 만나거든요. 대학생들도 그러고 이 민주당의 정신을 잃어버린 친구들이 솔직히 많아요. 네. 아니 우리 선배 소위 586 선배들을 막 욕해요, 흉봐요. 그럼 제가 가서 그래요. 아니 왜 흉보냐? 선배들은 대학생 때 목숨 걸고 독재랑 싸웠어. 우리 지금 뭐 하냐 도대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선배님과 대선배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 사저는 그거 개관을 하고 나서 지금 1년 동안은 시민들 민주화운동 교육장으로 활용이 됐었죠. 그게 필요하거든요. 현장에서 하는 교육과 그냥 강의실에서 하는 교육이 다르고 다르죠. 거기에 보면요. 그거요. 이 대통령 사저가 이제 두 채예요. 한쪽이 이제 대통령께서 기거하시는 곳, 한쪽이 이제 보좌관들이나 경호원들이 기거하시는데 여기에서 여기가 지하 통로가 있어요. 베트남 땅굴처럼. 급할 때는 막 가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 건물 질 땐 대통령이 아니셨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인데도 이제 공안 통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비밀 탈출구가 있었던 거죠. 세상에 그렇죠. 잡혀가시기도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사형 선고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야당의 최고의 정치인들도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런 일들을 건축을 할 때 이미 설계를 했던 거죠. 치밀하셨다, 그죠. 근데 제가 되게 우리 시장님 말씀을 되게 잘 받아들이고 있나 봐요. 다음 질문이 제가 지금 질문하는 방향이랑 또 맞네요. 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하면 일반적 시민이 알고 있는 국민이 알고 있는 대통령은 정말 사형 선고까지 내란 음모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청와대로 초빙을 해서 정말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몸소 보여주신 대통령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 정말 행동한 양심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서 바보 노무현 우리한테는 저런 정직하고 저런 강직한 대통령이 있었나. 아마 민주당의 가장 대표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시장님께서 저희 선배님께서 보시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이 5.18인데 5.18 정신은 또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어떤 한 가지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총 어떤 근본이다, 산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이 세웠던 인권과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그걸 쉽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한테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검찰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수십 배가 더 강했던 것이고 금방 무너진다는 거죠. 아르헨티나가 금방 무너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민주주의라는 질서가 이게 영속될 거다?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민주당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 신념이 없다면 이건 사상무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심어주셨고 실제 사형선고를 몇 번씩 받으면서도 지켜내고자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민주주의 정신 이거는 우리 당이 정말 지속적으로 당의 모든 훈련 과정 속에서 그 반복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분이 또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통합으로 가셨어요. 저 같으면 혹시 못해. 열받아가지고 딱 지나가지고. 본인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 받았어요. 죽기 직전까지 몇 번 갔어요. 다리도 잃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저하게 모독하죠. 자, 이거 편집해주세요. 아니야. 저도 그럴 것 같아. 진짜 숙제 막 이러면서. 아니 진짜 지금 우리가 보면 김대중 대통령 자제분들 계시지만 부모 자식 간의 만남도 성치 않았고 그 자식들까지 가족들까지 당하는 고통이나 본인한테만 그것이 위해가 가해졌다면 그래도 조금 덜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순환사라는 것은 정말 그 같이 했던 동지들까지도 얼마 전에 권노갑 고모님 그 저희 김대중 대통령 사저오셔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얼마만큼 그때 혹독한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과 자치 그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민주주의라는 기본의 어떤 틀을 쌓는 것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현실 정치에 할까 이렇게 해서 가셔가지고 정말 두 분 물론 또 훌륭하신 분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교과 과정이나 우리 훈련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리고 그 중앙당에서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노무현 생가를 가든 내지는 저쪽 그 5.18 광주 묘지 그 운동 묘지를 민주화 운동 묘지를 가든 그렇지 않으면 저 신안을 가든 이런 걸 가서 그 필수 코스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맞아요. 그 진짜 중요해요. 맞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할 말 많아요. 이건 진짜 왜 그러냐면은 요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윤석열 독재라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우리 후배들 제 후배들이죠. 그 우리 대선배님한테는 진짜 까마득한 진짜 아가들 같은 그 친구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리로. 그 얘기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586 선배들은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우리는 지금 나간다고 목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좀 나가자. 죽어도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죽어도 안 나오려고 그래. 근데 이 토론회를 한 번 했는데 열성 당원 한 분이 우리 민주당 강령을 갖고 나왔어요. 강령을 봤는데 5.18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촛불 정신까지 이어받는다 계승한다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다 나가자라고 당원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책을 맡고 있는 대학생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우리 대선배 저 이제 선배님이라고 부르게 되네. 우리 대선배님 같은 분이 진짜로 젊은 친구들한테 지금같이 따뜻한 회초리 휘둘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회초리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보면 우리 당의 젊은 그 정치인들이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아까 이제 그 우리 고양시도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해준 것이고 이 토대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지식이나 신기술들이 발달이 되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 전체 국민이 나눌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게 없다면 이거 기술 개발했으니까 나 혼자만 쓰면 돼 이런 식이에요. 이것은 아닌 거거든. 사회는 항상 보면 약자도 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토대는 형성된 속에서 나머지의 이익분을 가지고 개인들이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그 사회지. 그러니까 공유지를 없애고 사회의 안전망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어느 사람한테 몰아서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 이 공유지가 커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기서 함께 생산하는 사회적 그
자본이죠. 사회적 자본 자체가 커져서 결국은 기술 발달도 더 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전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행동하는 양심, 본인이 말하는 걸 그대로 행동하는 양심 자체로서 민주주의를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민주주의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미스터 지방자치로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5.18입니다. 5.18 정신은 좀 저희가 헌법 전문에도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실까요?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헌법에 써있는데 헌법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님의 그 행진곡을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그 아예 형이하학적인 논쟁을 매년 반복하는데 헌법을 읽은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것이고 5.18 가보세요. 5.18 그 묘역을 신묘역을 가지 말고 구묘역을 가보시면 거기에 종이학 접어서 해놓고 아이들 그 뱃속에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시고 막 이런 분들의 처절한 사정들이 되어 있고, 그러고 옛날에 보면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구묘역에서 신묘역으로 올 때 개인 사유지가 있어요. 옛날엔 그거 막아놨었어. 그래서 뺑 돌아야 돼. 이것이 우리가 그 여야 내지는 진보와 보수, 개혁과 보수 뭐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다름으로 해서 이런 헌법 정신에 임요가 임무역이 또 왕래가 자유스러워야지 이것까지도 이렇게 굴절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 아닐까. 그리고 민주주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 경기 도의원일 때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마성 모란교원에 계신 분들,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 민주화운동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 관리비는 경기도가 내줍니다. 속 시원해.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많이들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의 묘지 관리비를 왜 개인이 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행위들이, 이러한 그 제도가 만들어져고, 아니 마석 모란공원 이렇게 있는 우리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나 이런 분들 계신 민주화운동 그 묘역은 조금 민주화운동 묘역으로 지정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그 관리비 안 냈다고 딱 집어치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서울에서 계셨던 분들은 자기가 내요. 근데 경기도에서 태어나셔서 하신 분들은 그 경기도가 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식이 많은 걸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준비된 일꾼, 정치꾼이 아니라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 바로 이재준 전 고양시장님이십니다. 오늘 한번 출연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아니,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이게 꼭 캠핑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사실 제가 카메라 보면 막 떨려가지고 말을 못 하는데, 그리고 여기 출연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웃어야 되는데, 근데 많이 웃었나 모르겠는데,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갖고 제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해요. 고맙습니다. 좋았어요. 어땠어요? 우리 시장님? 지금 사실 그 방송만 아니면 잠바를 너무 벗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따뜻함이나 근데 그냥 따뜻함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덥으면 열정. 그러니까 나였다면 고양시를 이렇게 바꿨을 텐데, 나였다면은 경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나였다면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졌을 텐데, 그런 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열정이 느껴지고, 무엇보다 일하고 싶은 열정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균형 감각이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인이 필요한 3요소인데 그거를 이미 다 갖추셨고 정말 일만 바로 그 자리만 가시면 바로 일하실 분이다라는 생각에 민주당에 숨겨진 보배, 이제는 일하셔야 될 보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똑같이 느꼈구나. 똑같이 느꼈어요. 저희 너무 날로 드시네. 회를 좋아해요. 아니. 너무 날로 드시네. 아니 이분이 하나의 공도 안 똑같이 느껴요. 이건 컨트롤 C, 컨트롤 V. 저희 조동기 소장님이 회를 좋아하십니다. 날로 그게 아니고 드시는 제 거 언어로 좀 바꿔보자면은 저도 모르게 제가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야
진짜 선배님으로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올라왔나 보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선배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 선배님이 더 좋죠. 네, 그죠. 이제 앞으로 제가 선배님이라고 부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쭉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추상과 구체를 오가요. 막 이렇게. 그러면은 시장님 머릿속에 어떻게 생겼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구체적인 생활이랑 추상적 이론을 엮는구나. 그리고 되게 깊고 넓다. 그리고 뜨거워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랑 노무현 대통령이 젊은 친구들한테도 아직도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정치꾼처럼 기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슴으로 무찔러 들어간 사람들이라서 아직도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선배님한테 그거 봤어요, 오늘. 그거 봐가지고 저도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아유, 이거는 편집하면 안 되겠는데. 안 하실 겁니다. 아니 진짜로 그 똑같은 걸 느낀 거예요. 제가 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한 건데. 날로 본 것 같지만 약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김대중 대통령 가장 존경한 대통령이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 없어?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미국에 의해서 타이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획득했지만 대한민국은 민중이 일어나서 스스로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획득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진행 중이고 우리는 이미 민주주의를 이룩해서 거울을 나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타이에 의해서 쟁취한 민주주의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김대중 대통령 너무 존경하고 대한민국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깥의 시각이 객관적인데 우리 스스로 쟁취한 선배님들이 정말 이룩하시고 피 흘려서 만드신 민주주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5.18입니다. 여러분들 5.18 정신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오랜만에 힐링 캠프를 정말 오랜만에 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캠핑 온 것처럼 수다 떠는 방송인데 힐링을 했네요. 아, 좋은 선배님 만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그 코너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 오늘 많이 저도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는 그 고향 시민들에게 좀 얘기하시는 혹시 당원분들 이 방송 보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원분들에게 하고 싶은 방송을 안 끝내. 방송을. 아니 아쉬워하실까 봐. 아쉬워하실까 봐. 네. 혹시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 민주당 이제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숭상하고 지켜야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함께 가는 동지들 우리 꼭 승리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자, 힐링 캠프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좋은 선배를 얻었고요. 자, 저희 이제 물러가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